네, 안녕하세요. 윤소입니다.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왔습니다. 와, 제가 팰리세이드 1세대는 개인적으로 좀 저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이게 그 차가 2018년에 처음 이제 LA 모터쇼에서 런칭을 했는데 그때 현대차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떨 때냐면 그 사람이랑 하루에 한 번씩 막 라이브 방송, 진짜 하루에도 막 욕하는 댓글이 막 1000개, 2000개씩 달리던 뭐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거기 가 있는 동안 진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 팰리세이드가 눈앞에 있는데 차는 눈에 안 들어오고 진짜 와 정말 마음고생 심하게 했던 출장이었어가지고 팰리세이드 1세대를 아직도 길 가다가 보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좀 나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뭐 그런 팰리세이드 신형 옵션표까지 지금 확인이 돼서 옵션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문제는 이 차가 이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죠.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아직 상세한 스펙도 나온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차를 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워트레인을 하이브리드를 하셔라 마셔라를 오늘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들, 가능성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어떤 트림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지, 굉장히 오늘 좀 욕할 것도 많고 기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솔린 2.5 터보냐 아니면 뭐 2.5 터보 하이브리드냐, 요 파워트레인을 논하기 이전에 7인승이냐 9인승이냐에 대해서부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무조건 9인승입니다. 무조건 9인승이에요. 여러분, 제가 카니발을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카니발 9인승을 가지고 있어 봤는데 카니발 9인승이요, 의외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카니발 9인승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끔씩이라도 6명 이상 탔을 때 버스 전용 차선 타고 달려보고 싶어서 빨리 좀 막히는 길을 뚫고 가고 싶으니까 카니발 9인승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니발 시트 배열 아시죠? 둘 셋이잖아요. 둘 해가지고 6명이 이미 타고 나잖아. 그러면은 진짜 짐 실을 데가 없어. 카니발이 의외로 짐 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뭐 2열 중간 뭐 가운데 뭐 복도 통로 5만 군데 짐 막 다 짱 받고, 그건 이제 차 개판되고 짐도 실제로 많이 실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팰리세이드 9인승 시트 배열 다들 아시죠? 333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용 차선을 달리겠다 라고 했을 때 1열에 3명, 2열에 3명 해가지고 6명이 딱 타고 뒤에 그 거대한 트렁크 공간을 정말 온전하게 짐 싣는 공간으로만 빡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이야말로 6명이 타고서 뒤에 짐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6명 이상이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는 9인승 차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9인승은 받고 시작을 할 거고요.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2.5 터보 하이브리드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아직 물론 타보지도 못했고 아직 모든 스펙이 다 공개되지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표를 보면 그 세제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 트림이 7인승의 깡통 익스클루시브 모델 하나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비 충족을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너무 차도 커졌고 뭐 2.5 터보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 2.2톤에 육박하는 시에나, 걔도 2.5일걸? 걔도 배기량이 꽤 크고 출력도 꽤 높고, 그런데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갖춰야 되는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얘기예요. 팰리세이드는 못했다는 얘기야. 겨우겨우 제일 가벼운 모델인 7인승의 익스클루시브에서만 겨우겨우 턱걸이로 넘겼다라는 건데, 와, 그래도 이거는 물론 시에나보다 뭐 출력이 더 좋고 뭐 차는 더 잘 나가고 어쩌면 팰리세이드가 더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조금 자존심은 상하는 포인트고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모터 출력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실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막상 타봤더니 무언가 또 다른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 확인되는 이 모터 출력 54kW짜리 모터 출력은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낮은 출력이거니와, 이게 원래는 이번에 2.5 터보 하이브리드부터 르노 콜레오스처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이 모터 출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팔고 있는 르노 콜레오스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이 구동용 모터의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팰리세이드가 54kW라 그러는데 걔가 100kW인가 그렇거든요, 르노 콜레오스가. 그리고 이렇게 구동용 모터의 출력을 높여놓은 만큼 차가 앞으로 갈 때 전기를 많이 써요. 모터를 그만큼 많이 써서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만든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기를 많이 쓰는 만큼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거 아니야.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생산을 해내는 발전용 모터가 굉장히 또 큰 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발전용 모터가 엔진에 직결로 딱 붙어서 엔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구동축으로 힘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발전용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 커다란 출력을 가진 이 구동용 모터가 이제 전기차처럼 움직이는, 마치 EREV처럼 움직이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콜레오스가 가지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떠돌던 카더라에 의하면 이제 현대도 2.5 터보 하이브리드부터 이제 그런 타입으로 갈 거다. 이 P0 위치에 있던 작은 모터를 이제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P1 모터가 들어갈 거다. 이제 엔진과 직결로 붙어서 콜레오스처럼 이제 발전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큰 모터가 들어갈 거다라는 카더라가 있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모터 출력이 너무 작아요. 구동용 모터 출력이 너무 작아요. 54kW짜리.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만 보았을 때는 왠지 모터 출력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랑 지금 똑같이 쓰면서 이 괜히 그냥 이 내연기관 엔진만 2.5 터보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엔진만 더 많이 갖다 쓰고 이거 하이브리드의 의미가 오히려 좀 퇴색되는 이상한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 옵션 추천 편에서만큼은 파워트레인을 그냥 2.5 터보, 그냥 2.5 터보 가솔린으로 추천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2.5 터보 엔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이요. 얘네가 듀얼 인젝션을 써요. 그래서 MPI도 쓰고 GDI도 쓰는데 저 RPM에서 MPI만 쓰고 고 RPM에서 GDI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RPM에서 그냥 슬슬 시내 주행하고 그럴 때 엔진의 필링이 사기통 같지가 않고 진짜 부드럽고 조용하단 말이야. 거기다가 미션도 그냥 전륜 8단 오토 미션, 그냥 제일 안전빵, 제일 부드럽게 다닐 수 있는 세팅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얘도 또 타봐야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나마 검증되어 있는 엔진과 미션의 조합, 그리고 또 단지 검증된 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엔진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G80도 저는 절대로 3.5 6기통을 추천드려 본 적이 없어요. 항상 2.5 터보만 항상 주구장창 추천해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만큼 그 엔진은 저는 믿을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엔진으로 옵션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9인승의 2.5 터보 가솔린으로 여기까지는 딱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옵션 얘기를 좀 해보아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주구장창 욕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욕을 시작하기 이전에 딱 하나만 그래도 뭐 더 좋은 거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이번에 이제 드디어 팰리세이드가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도 플랫폼 가지고 막 우리가 지랄 연병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현대차가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플랫폼, 이렇게 이 내연기관 플랫폼이 총 3세대 플랫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1세대 2018년에 출시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었고, 바로 지금까지도 그 팰리세이드는 2세대 플랫폼으로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세대 플랫폼과 3세대 플랫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들은 정말 그 소나타 DM8 같은 경우도 와, 정말 운전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차의 거동 자체, 승차감 자체도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SUV 차량들, 뭐 투싼, 산타페, 소렌토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좋은 운동 성능과 좋은 승차감, 뭐 여러 가지 상품성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그래도 이제부터 3세대 플랫폼을 또 사용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그건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충돌 안정성도 더 뭐 좋아졌을 거다. 라는 것까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내가 진짜 얼마 전에도 기아차 옵션 추천하면서 현대차를 칭찬했는데, 현대차는 요즘에 안 그런다면서 내가 현대차를 칭찬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 딱
딱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딱 몇 개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프리뷰는 의미가 없어요. 앞을 미리 내다보고 뭐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뭐 조절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서스펜션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가용폭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난 그냥 고급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무조건 승차감에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현대차들에서는, 심지어 제네시스에서도. 그런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캘리그라피 5,586만 원짜리부터 옵션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와, 실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앰비언트를 캘리에만 넣나? 물론 저는 지금까지는 항상 현대기아차들을 리뷰하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뭐 옵션 없어도 돼, 뭐 나 있어도 끄고 다닐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려오기는 했지만 그건 앰비언트 라이트가 구리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필이면 이번에 또 팰리세이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개중에 그냥 깔끔하게 또 이쁘게 잘 들어가더라고. 간접으로 이쁘게 딱 그 나무 부분을 딱 잘 쏘고, 그래가지고 와, 드디어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정상적으로 넣기 시작했구나 싶었더니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해야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나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자, 이거 잘 보세요. 캘리그라피 고급형 인조가죽 감싸기라고 해서 크래쉬패드 가니쉬라고 되어 있죠. 자, 프레스티지에도 중간 트림에도 한번 보세요. 인조가죽 감싸기, 고급형은 빠졌어. 고급형은 아니지만 보급형인가 봐요. 보급형이긴 하지만 크래쉬패드 가니쉬와 도어 암레스트에 인조가죽 감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딜 말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실내 인테리어 보면은 앞쪽에 크래쉬패드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그 형상 있잖아요. 왠지 그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딱 처음 보자마자 좀 놀란 게, 와, 그 레인지로버가 실내 탔을 때 괜히 고급스러운 게 아니거든. 그 광활한 면적이 되게 도톰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진 그 가죽으로 씌워진 그 크래쉬패드가 있기 때문에 딱 실내에 타면 엄청 고급스럽고 그 딱 웅장하고 위압감이 빡 느껴지는 건데,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뭔가 그 거대한 구조물이 가죽으로 딱 싸져가지고 이렇게 딱 있잖아. 난 그래서 와, 이번에 대박이다 그랬는데 왠지 그건 것 같아요. 문제는 익스클루시브 차값이 4,400이란 말이야. 여기에 뭐 썬루프 넣고 빌트인 캠 2 플러스만 넣어도 4,500이고 이 뭐 하면 얘도 5,000이야. 근데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그 인조가죽 감싸기, 크래쉬패드 가니쉬 인조가죽 감싸기가 없어. 여러분 혹시 그 GV70이나 G80 깡통 보신 적 있어요? 걔네 깡통 보면 크래쉬패드가, 그 넓은 크래쉬패드가 우레탄이야. 그 와중에 우레탄으로 가다가 이 계기판 클러스터 있는 데 있지, 거기 위엔 또 가죽이다? 우레탄으로 가다가 가죽이 막 만나. 근데 그 면적이 개 넓잖아. 정말 개싸구려 같아. 그 넓은 면적이, 막 굴곡까지 져 있는 넓은 면적이 우레탄이어서 싸구려 같은 게 첫 번째고, 그 와중에 막 여기저기 가죽이 섞여 있는 게 그 두 번째 싸구려 같은 요인이거든요. 정말 충격과 공포야. 그나마 다행인 건 익스클루시브는 실내가 다 블랙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우레탄이라면 블랙 우레탄이긴 할 건데, 아무리 그래도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우레탄이 된다고? 아무튼 난 이게 너무나 충격과 공포여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디자인 레이아웃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게 우레탄으로 바뀐다? 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혹시 또 모르죠. 자꾸 오늘 시에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시에나를 타면 얼마나 현대가 대단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같은 우레탄을 써도, 같은 플라스틱을 써도, 그래도 그나마 현대는 정말 이 우레탄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기술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새삼 느끼게 되는데, 혹시 또 팰리세이드에서 이 엄청난 우레탄과 플라스틱 이 가공 스킬을 총동원해서 그 넓은 면적을 가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까만색으로 어떻게 대충 좀 고급스럽게 어떻게 잘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만 같아서는 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제가 아무리 항상 여러분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다 포기하시죠.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잖아. 가성비로 타야지 우리.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싸게 샀다라는 생각에 차를 타는 내내 기분 좋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깡통 모델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깡통도 괜찮구나라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난 이거는 추천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 실내 크래쉬패드 우레탄 때문에라도 저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936만
6만 원인데, 자 여기 옆에 보니까 컴포트 플러스 9인승 185만 원짜리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자 일단 1열, 2열, 3열이 전부 다 나파가죽 시트로 바뀌고, 천장이 전부 다 스웨이드 내장재로 바뀌고, 2열에는 도어 커튼이 생기고,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현대차의 에르고 모션 시트는 실로 그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요. 2열에 6대4 분할 시트. 또 이게 그냥 분할 시트가 아니라 또 전동 폴딩에 슬라이딩 되고 전동 리클라이닝에, 와 헤드레스트 또 이렇게 윙아웃 헤드레스트에, 뭐야 2열에 통풍도 들어가, 3열에는 열선도 들어가. 이걸 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185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추가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추가를 했어. 그랬더니 뭐 대충 5,200 됐거든? 근데 문제는 5,200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플래티넘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 171만 원. 근데 솔직히 여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뭐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에 뭐 이런 거 나 다 제낄 수 있어. 없어도 돼. 근데 여기 또 디지털 키 2가 있네? 참고로 디지털 키 2는요 여러분, 옛날 디지털 키 1 때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디지털 키 2는 이제 이거 있으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현대차 디지털 키 2 들어가 있으면 차 키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없어도 돼. 진짜 없어도 그냥 너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차를 내가 가지고 다니는 4년, 5년 뭐 혹은 차를 10년을 탈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차키라는 번거로운 이 물건을 내 몸에 하나를 더 지니고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에 있어서 그 상품성에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디지털 키 2는 웬만하면 꼭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까지 넣잖아요? 그러면 한 5,300 된다? 그러면 캘리그라피가 5,586이다? 현대차 요즘에 뭐예요? 돈 필요해? 이거 왜 이런 거야 오랜만에? 현대차 신차를 만들어도 나 옵션 장난질을 이렇게 막 기아처럼 하는 거를 난...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오늘 저 옵션 추천인데, 야 이 새끼야 차를 풀업으로 사라는 걸 누가 그 말을 못하냐 이렇게 하실 텐데, 둘 중 하나야. 진짜 개깡통으로 4,300짜리를 사든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넣지 말고 4,300짜리를 사든가, 아니면 캘리그라피 5,586만 원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23만 원까지 추가하고, 와이드 선루프에 빌트인 캠 2. 빌트인 캠도 이제는 빌트인 캠 1 때랑은 차원이 달라가지고 이제 진짜 블랙박스 없이 그냥 빌트인 캠 2만 들어가 있으면은 블랙박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다 넣으면 한 6,000 돼요. 6,000이면 9인승이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넓은 짐칸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 X3 사야지. 미쳤냐고. 미친 거냐고.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사전 계약은 많이 했대. 사전 계약 많이들 하셨대. 할 말이 없어.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막 계속 나왔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들 가격을 계속 보면서 그 가격에 우리가 살짝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그냥 어지간한 국산차 산다 그러면 뭐 소렌토, 뭐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4,000, 뭐 최대 5,000 뭐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사고 싶은 차를 다 사고 그랬었는데, 전기차가 나오면서부터 이 중간 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아이오닉 5나 EV6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6,000, 7,000 이렇게 돼야 막 풀옵션 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대가 와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패밀리카, 일반 데일리카를 선택할 때 바라보는 이 가격 타겟 자체가 좀 다들 올라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그 타겟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현대기아는 기가 막히게 딱 캐치해가지고, 니네 좀 무뎌졌잖아. 팰리세이드면 뭐 한 6,000 오케이? 약간 뭐 이런 생각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대기업은 똑똑하다.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전 계약도 뭐 잘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차에 6명 이상이 타고 전용 차선을 이렇게 달리는 일들이 전 종종 있어요. 뭐 직원들이랑 같이 어디 이동해도 그렇고,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6명이야. 그러면 카니발 같은 차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카니발은 진짜로 그 2열, 3열 승차감이 진짜 정말 돌아버린단 말이야. 나 그 차 용납이 안 돼. 난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대안이 없으니까 다들 태우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그 차 2열, 3열에 내 애기나 부모님을 태우는 게 좀 약간 미안해. 근데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들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카니발을 샀던 걸 거란 말이야. 근데 난 이제 그 훌륭한 대안이 생겼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제 6명이 타고도 트렁크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9인승 차량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이것도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포터도 아닌데 1열에 3명이 앉았을 때 그 그림이 어떤가, 느낌이 어떤가,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의 승차감은 어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뭐 고려할 요소는 생기기는 할 텐데, 뭐 솔직히 말하면 보통 이제 6명 이상 탄다 그러면 애기들도 있을 텐데, 그 애기들이 가운데 타면은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괜찮을 거라고 봐. 나는 분명히 활용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9인승 차량의 활용도가 좀 높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또 이 3세대 플랫폼이 또 이 팰리세이드 제일 최고급 SUV를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또 뭐 이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 물론 뭐 GV80 같은 경우에 승차감을 생각을 해보면은 GV80 승차감은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산타페랑 소렌토 정도 승차감만 좀 더 잘 보완하는 느낌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는 얘대로 정말 한국에서 대체제가 없는 또 하나의 패밀리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할게. 난 솔직히 처음 공개된 사진만 보고 와 이쁘다 했거든. 와 이쁘다 했는데, 그 앞에 히든 라이트 있잖아요. 그 히든 라이트가 그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은색이더라고요. 근데 그 은색이 바디 컬러랑 너무 이렇게 조화가 안 되던데, 어떻게 봐도. 심지어 그게 불이 꺼졌을 때 실버길래 와, 이 팰리세이드 무조건 은색이 답이다. 무조건 은색을 선택해서 묻어야 된다. 저 히든 라이트를 묻어버려야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은색을 봤더니, 또 그 이번에 은색은 그런 은색이 아니대. 약간 이렇게 그냥 회색빛이 도는 은색이더라고. 만약에 팰리세이드가 우리 그 은갈치 실버였으면은 그냥 그 진짜 완전 히든이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그 실버 히든 라이트가 저는 너무 도드라지더라. 그래서 차라리 깡통에 히든 라이트가 안 들어간 애는 그냥 이제 그 눈이 그냥 백색이더라고요. 차라리 그 백색 라이트에다가 흰색 바디를 조합하는 게 차라리 더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뭐 디자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측면이 산타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랜드로버에서 또 좀 가지고 온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좀 낯뜨거운 그런 이 옆에 창문 라인을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 그리고 뒤쪽은 번호판을 범퍼로 좀 내리지, 뭔가 그 웅장함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좀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또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뭐 그래요. 뭐 디자인 얘기는 해봤자 뭐 아무도 안 듣잖아. 뭐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난 팰리세이드도 그 앞에 뒤에 찍 할까봐 난 너무 걱정되는데, 뭐 찍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 이 차는 하이브리드를 무조건 나오면 타봐야 됩니다. 그 차를 타봐야만 와, 이거 이왕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여기다가 500, 600 더 태울 만한 가치가 있겠다.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래 그냥 2.5 가솔린 터보가 답이었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지는 결국에는 시승을 해봐야만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모터 출력만 놓고 보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요, 뭐를 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뭐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옵션들이, 이런 것도 또 이제 유튜브에 정보가 다른 채널에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은 그냥 저와 함께 팰리세이드 얘기 그냥 재밌게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